오늘 스페셜 토크 주제가 로컬의 90년대생이 온다인데요. 90년대생 굉장히 요즘 핫한 키워드죠. 어떤 모 기업에서는 90년대 신입생들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임직원들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전 직원들에게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곡택 작가님의 책이 90년대생이 온다 책을 나눠주기도 했던데요. 그런 핫한 키워드인 90년대생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로컬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힌트들을 조금 알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죠. 90년대생이 온다의 이곡택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컬처 디자이너이자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상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요. 공공의 이런 B급 감성을 가진 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청의 조남식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셨고요. 해녀분들과 함께 공연과 다이닝 키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하원 대표님, 해녀의 부엌의 김하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기가 참 힘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는 드렸지만, 각자 오신 패널분들이 이제 하시고 있는 일, 활동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와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잠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곡택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집에서 아기 보는 일하고 산책하는 일 정도가 있고요.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꼭 좋은 자리가 있으면 꼭 제안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 스타트업 공유를 위한 창조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은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 두 도시 살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이제 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분야, 어떤 직종이라고 딱 하나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시청에서 일하는 작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조남식입니다. 홍보실에서 B급 홍보를 시작했고요. 규제개혁 부서에서는 규제개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충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온 해녀의 부엌 김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해녀분들이 한 20-3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탈의장 공간을 이제 리노베이션해서 해녀의 이제 삶을 나는 이제 공연이랑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다이닝을 접목한 컨텐츠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구자읍 동쪽 끝에 성산일출봉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요.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 꼭 해녀의 부엌 검색하셔서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번 소개를 들어보면은 저희 90년대생도 있고 80년대생 분들
분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임홍택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90년대생에 대한 정석처럼 이제 여겨지는 90년대생이 온다 책을 집필하셨는데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90년대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혹시 개인의 그런 경험에서 좀 연관돼서 90년대생들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임홍택 작가님부터 했으니까 반대인 김하원 대표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딱 9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90년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뭐 다른 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몽태 작가님 책을 보면서 공감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재미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저도 제 인생 좌우명이 재미있게 살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재미가 없는 일은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재미가 없는 일을 해야 된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재미를 찾아내겠다. 네, 어떠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싫다면 내가 그 길을 재밌게 느낄 수밖에 없게끔 예를 들어 항상 그럴 때 예쁜 내가 옷을 사 입던 아니면 그때 좋은 음악을 듣던 하면서 내가 그 길이 재밌게 느껴지게끔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팀원들이 전부 다 지금 90년대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상사가 뭔가 지시하고 업무를 내리고 이 일에 대해서 참견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맡아서 책임감 있게 야근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이거를 재미를 가지고 하는 거를 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의 문화도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문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90년대생들의 특징이 반영된 문화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나요? 네. 저는 90년생은 아니고 97호 80년생입니다. 앞에서 워낙 말 잘해주셔가지고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결론부터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공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각 보고서라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많이들 당황하세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애둘러서 5분이면 할 얘기를 50분씩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인 것 같고 요즘 친구들은 그만큼 어떤 합리적인 거, 결론부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SNS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SNS도 3초 만에 걸치말지 결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효율, 합리적인 거 그런 부분이 90년생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도 거의 대다수가 이제 90년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일할 때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SNS를 기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보를 찾거나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유튜브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뭐 아이디어 회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희 팀 식구들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회사도 자유 출퇴근제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자유 출퇴근이라고 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책임을 알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성을 줬을 때 되게 뭔가 시너지를 내고 본인의 능력이 굉장히 발휘가 될 수 있는 게 90년대생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관련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90년생을 굳이 구분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책 쓴 사람이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80년대생인데 저와 다른 뭔가 분들의 사는 세상을 좀 알고자 책을 썼을 뿐 90년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바뀐 것은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굳이 나눈 특징은 이들의 특징이 아니라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두의 특징입니다. 90년대생이 기존의 세대보다 더 정직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20대고 가장 젊고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그런 특징이 가장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로 저는 구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몽택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와닿는데요. 책에도 일부 설명은 해주셨는데 시대가 좀 생존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그 90년대생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강렬한 재미 아니면 본인의 작지만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특징들을 또 나타난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또 봤던 게 공정한 또 사회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또 반영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90년대 말씀 주신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90년대 분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어떻게 보면 특징을 보였지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로컬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계신 이몽택 작가님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90년대생의 좀 흐름에 대해서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그 90년대생들이 요즘 로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하고 일부는 또 로컬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로컬의 어떤 가치, 뭔가 매력, 무엇이 있을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로컬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냥 제가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면 특별히 90년대생보다는 새로운 세대나 세상에 갈수록 굉장히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대한민국의 특징은 모두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여기서도 재밌는 게 많고 이 안에서도 뭐 성수동 제가 살고 있는 홍은동 뭐 그런 게 새로운 가치들이 찾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지방에는 훨씬 지방 죄송합니다. 네 지역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타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발굴되지 않은 가치가 너무도 많은 것 같거든요. 또 하나 그 특징이 뭔가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여기서 핫한 것들이 언제 또 사라지고 그 다른 것들이 핫한 게 언제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큰 가치나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행이 아닐지라도 갈 곳이 많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그 세대 꼭 세대를 가름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금 교통편도 편해지고 지역의 원석을 좀 발견하는 눈들이 누구나 좀 생겨서 그 원석을 발견해서 본인의 재미를 찾으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반면에 지금 지역에서 그 원석을 발견해서 그 재미를 찾아가면서 업을 이어가고 계신 그 박은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거제로 좀 업을 하는 그 중심지를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거제였는지, 거제에 어떤 매력이 있으셨는지, 또 거기서 하시면서의 느낌
느끼는 재미 이런 것들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요. 부산으로 대학을 가면서 이제 부산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거제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방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거제를 택한 이유는 지금 부산에서도 물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좀 더 새로운 곳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석들을 발굴해가는 그런 일이 저희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제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중공업, 조선업의 도시라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그만큼이나 좋은 자연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숨겨져 있는데 조선업의 도시라는 이름 안에 이제 다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원석 같은 가치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거를 저희가 한번 해봄으로써 직접 뭔가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에 내려갈 때는 가장 크게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잡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함께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싶은 느낌의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목표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일로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8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의만 하고 있는데 결정된 거는 저희가 그 거제 자연 환경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종류에서의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미션이 지금 생겼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낸 8개월 동안 뭔가 리서치도 하고 마을 주민분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조금 내가 여기서 어떤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아웃도어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90년대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또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표 아까 살짝 일하는 방식, 직원분들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런 결정을 출퇴근 자율성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과 뭔가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9 to 6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집중도를 높게 딱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에게 쓰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대표가 그렇게 일을 하니 같이 일하는 식구들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 자유 출퇴근제를 이제 식구들이 조금 생기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걱정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얼굴 못 보면 어떡하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추진을 해 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실제로 막상 그 또래 친구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그들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 이 친구들은 쉴 땐 쉬더라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밤을 새서라도 정말 해서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는 한 2년 정도 일을 할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에 하고 싶은 분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2년간의 과정에서 본인이 이걸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끔 회사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이 회사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개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이 조직 안에서 이 경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 회사의 방향성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저도 직함 다 떼고 그냥 회사의 구성
구성원으로서 모두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회사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회사의 중요한 방향성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고 인정을 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되면서 스스로가 성장을 하면서 뭔가 가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소통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장에도 이제 막 들어온 90년대생 신입 직원분들이 있는데 스스로의 이제 성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원분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하거나 더 적응을 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끝에 계시는 김학원 대표님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에서 해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에서는 가족 외에 이제 그 이웃분들을 친근하게 이제 삼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해녀 삼촌분들은 대다수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의 50년, 60년 동안 해녀업을 이제 종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집이 굉장히 세고 좀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업을 하게 된, 사업을 하게 된 계기랑 하시면서 느끼는 보람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요. 저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해녀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인데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어업 쪽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좀 어업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뭐였냐면 해녀분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자연산으로 채취하고 있는 이런 해산물들이 지금 거의 80%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에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들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액자 현상으로 가격은 떨어져 가고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 최저가 보장제의 제도를 제시해주지 않으면은 이 해녀들이 일한 만큼도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을까? 굉장히 제주도, 제주시, 수협 여기서도 많은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국내 소비시장 창출이 안 된다라는 답변만 하시고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알게 됐던,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뛰어들게 됐던 그 결론은 이 어촌의 이 시장에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의 이 고착화된 이 가치관들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들은 어떤 변화라든지 도전을 굉장히 두려워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만 고집하면서 굉장히 낙후된 유통 과정만을 이제까지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술 학교를 이제 다녔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해녀분들이 채취한 이 해산물들을 더 매력적이게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저희 이제 팀원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해녀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해산물을 내가 어떻게 채취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취가 되는지, 그리고 이 해녀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관객들하고 같이 나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연 형태, 그리고 이야기 형태, 어떤 퍼포먼스 형태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산물을 이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처음에 이 해산물, 제주도의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 이 공간을 오고 나서 제주도 음식이 너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해녀들이 이렇게 채취한 해산물이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리고 저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사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값을 더 지불해서라도 사오고자 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는, 해녀분들은 늘 자기가 해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고 배우지 못한 직업이고 굉장히 동물적이게 본능적인 그런 직업군의 분들이신데, 늘 해녀라는 게 굉장히 창피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관객분들한테 응원을 받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살아오셔서 감사해요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해녀분들이 내가 이 해녀하길 참 잘한 것 같아라는 말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살아온 그 과정의 삶을, 공연을 본인들이 보면서 무대 뒤에서 굉장히 많이 우시거든요. 네, 그럴 때 굉장히 이분들의 이제 70년의 이 삶을 저희가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뿌듯한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하은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지역에서는 이런 청년, 어떻게 보면 청년분들을 모신다고 하죠. 이제 청년분들을 같이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신규 사업을 만들고 있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산업 구조를 김하은 대표님처럼 도전 정신을 갖고 뭔가 그 빈틈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엎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어찌 보면은 각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희 두남식 주무관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어찌 보면은 공공유관기관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지시 상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 공무원이시잖아요, 지역 공무원. 네, 지역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홍보물을 올리실 적에 굉장히 큰 도전 정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올리게 된 계기, 그 다음에 하시면서의 또 뭔가 보람을 또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세 분 얘기해 주신 얘기가, 일단 저의 직업의 정식 명칭은 지방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9 to 6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에서 안 된다는 트랩 답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참 멋있다, 나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충주시 홍보에 대한 기사가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개인이 뭐 잘나고 알고 뛰고 슈퍼 디자이너로 오더라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신 팀장님과 과장님이 젊은 사람이 알아서 열심히 해봐라고 믿어주셨고, 알아서 하라니까 저 알아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잘 됐고 결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들 편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틀에 박히고 느리고. 근데 사실은 공무원, 특히 저희 같은 행정공무원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기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안정성, 저는 30년을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안정성이 혁신으로 가는 발목을 잡습니다. 네.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3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은 참 싫잖아요. 제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뭐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도에서 20대, 30대, 40대 아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했고, 여성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대회도 열었었고, 그런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곤란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 조직은 이제 쭉 같이 가거든요. 우리 우정이 평생 가는 그런 조직이에요. 오래 가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찍히면은 얘가 참 튄다, 다르기 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90년대생 이게 맞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맞는 길을 가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하는 게 맞다면 내가 반성을 하겠지만 단순히 방향 없는 비난이라면 내가 그 비난을 무시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왔고요. 제가 아까 홍보 외에 사실은 규제개혁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불합리한 법령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제주도의 최저가 정책 이런 거 불합리한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거 하면 뭐 누가 뭐 박수 쳐주냐, 오히려 막 튀는 애, 튀고 싶어 안 되는 애들 이렇게 모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한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아까 말한 그 지역, 우리 충성할 때 저희 맨날 청주랑 헷갈리거든요. 충주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는 충주란 도시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호응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SNS에 효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산물, 특산물을 만드시는데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모르죠. 바쁘니까. 농민분들 홍보 못하고 그럼 그 농산물은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SNS, 공공기관 SNS니까 내가 내 지역 홍보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SNS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데는 뭐 스폰을 받는지 아니면 뭐 문화상품권을 사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 실제 생물을 사서 굉장히 소분해서 그걸 이벤트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 이벤트 됐어 자랑하면서 나눠 먹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근데 사실 자신 있었거든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같이 먹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홍보를 했더니 잘 됐더니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따로 방에서는 또 다른 어려운 부분도 살짝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은 노코멘트로 진행할까요? 지금까지 이미지 나쁘지 않은데 얘기하면 이미지 나빠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항상 변화에는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고 옳고를 떠나서 쑥닥쑥닥거리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걸 한다 했을 때도 왜 그러냐, 그리고 아까도 뭐 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 제도 같은 남자의 육아휴직 제도, 모성보호 시간 그런 것들도 워라벨, 밖에서 보시기에는 공무원이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땡 하는 조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조직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재미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속된 말로 많이 까이죠. 부닥끼고 결제를 올려도 통과가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밖에 내부적으로는 쉬고 싶니? 너 왜 그러니? 이런 이미지를 많이 질타를 받고,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말했는데 나중에 공무원이 말한 걸로 책임 못 지냐. 대외적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좀 편견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을 좀 변명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무원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안 잘린대요. 단점은 제가 안 잘린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안 잘리는 만큼 더 열심히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깎이더라도 더 열심히 도전을 하고 그런 변화가, 그런 재미있는 게 사회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적당히. 이문택 작가님의 책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공무원을 90년대생 분들은 공시생,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고자 굉장히 그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안에서 이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대이기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주무관님이 좀 그런 부분을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네 분께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는 이제 70년대 X세대인데
X세대나 386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제 생각에는 작가님이 그래도 잘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면은 주무관님? 네, 해주실? 네? 마이크 있으시니까 박은진 대표님이나 김화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저희 회사에 딱 그 70년 중반에 태어나신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 빼고 나머지가 다 90년생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저희 본부장님이랑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들의 경험이 가치가 있고 배울 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 그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빠르게 저희한테 이런 거를 전수해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사견이지만 그냥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30에 고민을 하는 일을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빠르게 배우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한 번씩 있죠. 너무 빨리 가르쳐주고 싶고 빨리 전수해주고 싶고 빨리 제가 더 성장을 했으면 하시지만 저는 이 시기에 적절한 제 그냥 이 나이대를 하면서 지내고 싶고 그래서 좀 그런 소통 관계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는. 네.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자주 이야기하고 거의 하루에 티타임을 따로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생각을 듣고 저의 생각도 얘기하고 근데 그게 비단 저만이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이 전부 다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70년대생이랑 일을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의 멘토분들이 70년대생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마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저는 사업을 결국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비즈니스가 해산물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공연을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이것을 뭔가 접목한 어떠한 지금 새로운 컨텐츠가 탄생된 건데 그때 전부 다 다들 이 컨텐츠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왜냐면 뭐 6개월 뒤에 계획, 1년 뒤에 계획, 2년 뒤에 계획, 3년 뒤에 계획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하나에 딱 문장화 시켜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고 이 컨텐츠에 대한 정의부터 용어부터 단어부터 저희가 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는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이것을 해보고 거기 안에서의 어떠한 깨달음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보완점들을 찾으면서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조금 그때 멘토분들은 정해진 어떠한 답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두려움을 오히려 더 갖게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멘토분이 네. 그래서 저는 이 90년대생이라는 게 뭐 특별한 세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보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정말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공무원들과의 일은 안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안 되는 것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끝까지 정말 도전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네, 사업을 정말 도전을 하는 네, 그런 청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80년대생으로서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거를 추가해서 요즘에 제가 뵙고 다니는 60년대생 혹은 70년대생 선배님들이 저희한테 한 가지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뭘 요청하시냐면 항상 대부분 분들이 60년생이 온다 좀 써줘, 70년생이 온다 좀 써줘거든요. 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좀 찾아보면 선배님들도 힘드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60년대생, 70년대생, 50년대생 선배님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의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맞춰서 가장 큰 노력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는데 386 세대가 잘못됐다느니 예전에 민주화 세대가 모든 과실을 따먹었다느니와 같은 생각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요. 지금 90년대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도 그냥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 20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 두 분도 계시지만 저는 90년대생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돌맞을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 오해하시길래 무슨 얘기냐면 근데 90년대생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세대를 좋아하고 말고는 사실은 굉장히 무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선배님들이 다 꼰대가 아닙니다. 그냥 존경할 만한 어르신 되게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예전에 있었던 모든 선배님들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걷어내고 거기서 있었던 효율과 모든 예전에 있었던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과 지금에 있는 창의적인 것들을 잘 조합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격차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 세대 간의 격차를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변화는 계속 일어나니까.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책으로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사업으로 풀어주시거나 뭔가 그런 분들의 등장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방금 세대 간의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되게 잘 이용한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김하원 대표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격차를 겪으시면서 얻으셨던 거랑 이루셨던 거를 좀 이렇게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겪으면서 얻었던 거는 70대 할머니들을 얻었고요. 잃었던 거는 서울의 화려한 삶을 잃었어요. 네. 정말 바닷가의 구석탱이에 저희 진짜 편의점 한 번 가려면 차로 5분 이동해야 되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네. 서울만 오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굉장히 카페부터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 이 70대 분들과의 함께하는 이 일이 저한테는 살면서 과연 언제 우리가 이거를 해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뭐 하나로도 막 더 주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 되게 꼰대 같은 직장 상사의 나이대들인데 훨씬 더 70년대생보다 훨씬 더 그 틀에 박혀 있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인데 그분들과의 이 조화로움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정말 이 할머니와 엄마들의 부대포 정신으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저희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힘의 원천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모두 패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80년대 생이기는 하지만 80년대 중반생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보면 끼인 나이라고도 생각되거든요. 직장에서도 윗분 상사분하고 아래 신입 직원하고 뭔가 내가 잘 조율을 해야지만 이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소통에 있어서 서로 뭔가 마음을 열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한 발짝 그냥 참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삶을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70대, 70세의 할머니들을 얻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떤 도전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잘 됐다가 지금 그 상황이 참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지금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좀 평생 하실 건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고 계신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불확실성.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확실한 게 있나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불확실성을 전제하에 도전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또 잘 됐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문제로 갑자기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사업인데,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끝까지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진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가장 최우선순위에 로 두고 팀원들을 같이 이제 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평생 한다?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도 평생 직장인들도 평생 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일을 내가 마무리 짓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고 마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긴 해요. 네. 그 정도의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일입니다. 일단 저는 공무원에 26살에 합격을 했는데, 되게 와, 이걸 앞으로 40년 동안 해야 되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싫다기보다는 뭔가 너무 뻔한 거예요. 40년을 해도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복도를 다니겠구나. 근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게, 제가 80명의 동기가 있는데 반이 없어요 지금. 뭐 도청 간 친구, 다른 국가기관 간 친구, 그만두고 나가서 딴 거 하는 친구.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 질문하신 의도를 좀 바꾸면은 편하게 말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항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좀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아까도 되게 좀 쿵했던 게, 공무원하고 하면 일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일을 돼야 된다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원이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 이전하고 제 후가 저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똑같다면 그거는 퇴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좋은 공무원 만나기가 천수답의 비오기 기다리는 것 같다. 천수답이라는 게 이제 산꼭대기에 있어서 비가 와야지만 물을 댈 수 있는 논. 공무원들이 그만큼 소극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법이 2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은 뭐뭐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아니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데 그런 거를 바꾸고 생각하면은 굳이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혁신 변화 같은 것도 결국은 저로 인해서 세상이 좋게 바뀌고 있잖아요. 조직 문화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좀 그거예요. 가시밭길 선회자. 남들이 다 뭐라고 해요. 괜찮겠니 너? 근데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거를 남한테 미루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1월달에 셋째가 나오는데 뭐 그 아이들 공무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든 조직이든 조직 문화든 더 낫게 바꿔서 주고 싶어요. 이대로 내가 겪은 불합리함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부끄러움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 정도로 하면 될까요?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아까 70년생 말씀하셔서 저희 팀장님들이 70년생인데 굉장히 저한테 민원 답변 같은 걸 좁게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네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 저는 맨 처음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좀 말해주면 되지. 근데 사실 바꿔 말하면 저의 권한은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괜히 억측해서 이거는 뭐 경찰서로 가시면 되고 이건 어디로 가시면 되고 하면은 그거는 말권이고 제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70년대생들의 그런 지금까지 버텨온 내구성 그리고 그런 경력, 경험 결국은 그들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존중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조율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평생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평생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평생 하느냐 하면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여기서 얻는 보람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 지금의 고민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고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은 고민을 하더라도 그 짧게나마 고민해본 거를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 보고 안 되면 그냥 또 치우고 또 딴 거를 또 해보고 또 치우고 하면서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결국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진짜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가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10년 뒤, 뭐 5년 뒤, 3년 뒤에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3년 뒤, 당장 내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팀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대로 흐르다 보면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돈 고민도 해야겠지만요. 뭐 답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연금 지역 가입자로서 굉장히 불확실한 인생의 중간에 와 있는데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오늘만 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제 미래를 이미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면 항상 많은 분들이 쟤도 좀 있다가 2000년생이 온다 쓰겠구만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자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혀 쓸 생각이 없고 제가 그 특허도 걸어놓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마음에 드시면 쓰면 됩니다. 잘 될 것 같으시면 이제 쓰시면 되니까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저는 다다음 주 중에 둘째가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기 됐다 주고 좀 집에 정리하다가 왔는데 저는 그냥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두 딸과 와이프랑 그냥 알콩달콩 그냥 이제 살면 되고 그냥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삶이면 그냥 불확실하더라도 충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들 뭔가 그 확실성보다는 각자 본인이 원하는, 증정으로 원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거기 주변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뭔가 90년대생이 로컬에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뭐 해답을 얻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힌트를 얻어서 각자 사업을 하시거나 뭔가를 할 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저희 네 분의 패널분들한테 박수로 인사드리면서 이번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